격려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나는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창건 45돌세 즈음하여 당신께서 라오스 인민혁명당과 라오스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에게 힘있는 고무로 되는 따뜻한 축하와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당신의領土밑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 인민생활 향상에서 보다 큰 새로운 성과를 계속 거두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지난 기간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사이의 전통적이며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에 부합되게 끊임없이 강화 발전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당신의 숭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워라짓 2020년 12월 14일 비엔티안.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12월의 이 강산에 뜨겁게 굽이쳐 흐르고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 가장 뜨거운 사랑을 나누시고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167만 4,612여리의 장종을 이어가신 오보이 장군님의 로고와 혼신은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만년 토대를 굳건히 다져놓았습니다. 인민들이 바란다면 도로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인민에게 영광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한 생을 수놓아 가신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해인 2011년 한 해 동안에만도 92억의 단위를 찾으시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명도의 자옥을 아루어 계시었습니다. 한평생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속에 안으시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그토록 마음쏘신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2011년 5월 6일 이 하루 동안에만도 우리 공장을 비롯한 4개 단위의 경공공장들을 현지에서 지도해 주시었습니다. 그날 조업한 지 얼마 안 되던 우리 공장을 찾으신 오보이 장모님께서는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갖가지 피복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이제는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은 옷과 기업품들을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매우 만족해 하시었습니다. 오보이 장모님께서는 적은 자재를 가지고도 보기도 좋고 입기에도 편리한 질 좋은 피복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인민생활 향상은 언제나 우리 장군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대소한의 맵잔 추위도 삼복에 찌는 듯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자강도와 함경북도의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불철주야의 초강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분열의 애국 헌신 속에 이 땅 위에는 인민생활 대고조의 불길, 함남의 불길이 고세차게 타올랐고 희천속도 창조와 최첨단 돌파의 불바람이 온 나라에 더욱 세차게 일어번졌습니다. 오직 인민을 위하여 이것을 인생의 둘도 없는 목표로 정하시고 그 길에서 겪는 고생을 응당한 본분으로 혁명가의 우임으로 여기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인민 위한 혼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오보이 장군님의 애국 애민의 한평생을 우리 인민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2011년 10월 7일 우리 공장을 찾아주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용상을 모신 정말 이 사지문원 앞에 서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때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새로 꾸린 수지방막 생산공정과 또 식료품 포장재 생산공정을 보아주려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생산을 비약적으로 누리고 또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데 먼저 만족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적을 위해 피 흘려 싸운 용예군인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모험이 되어야 한다고 또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2017년 5월 9일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의 어버이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이 사진문안 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그때 우리 장군님의 신상은 말할 수 없이 불편하셨지만 인민들에게 안겨줄 수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영예군인들이 대견하시어 못내 기뻐하시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언제나 이날을 잊지 말고 한평생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헌신과 노고를 다 바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만복의 씨앗들을 풍성한 열매로 가꾸어 가시며 사랑과 정을 다해 인민을 따뜻이 보살피시는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온 나라 가정의 친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우리 인민은 이 땅 위에 어버이 장군님의 숭고한 요물이 빛나는 현실로 꼽힌 사회주의 강국을 반드시 일도 세울 것입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80일) 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돌격전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에서 80일 전투 목표를 완수한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해제철 윤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생산 돌격전을 힘있게 벌려서 80일 전투 기간에 수행해야 할 선술 생산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제일 힘을 놓은 것이 이 산서 열법 영광로의 정상가동 망가동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설부관리, 노관리의 주인이 돼서 서로 도와주고 경험도 교환하면서 기술기능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였고 기능공들도 여기 현장에서 닥치었습니다. 정말이지 교대가 따로 없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전리마 시대의 다음 교대를 위하여 그 정신, 그 미풍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80일 전투 목표를 초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80일 전투의 불길 높이 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내밀고 있는 고성군민발전소 온재건설장에서 10만산 대발파가 진행됐습니다. 무노미 온재건설을 맡은 고산군안의 돌격대원들은 소갱굴진의 용량을 집중해서 대발파의 성과적 보장에 이바지했습니다. 이렇게 대발파가 진행됨으로써 무노미 온재 기초굴착 공사가 마감 단계에 이르게 됐으며 기본 온재 건설에 필요한 많은 양의 토량이 마련됐습니다. 황해남도에서 청단군 화양천 정리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큰 물 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화양천 주변에 수많은 토량이 쌓였습니다. 도에서는 80일 전투 기간에 하천의 폭을 3배 이상 넓히고 강바닥도 파내서 다시는 큰 물 피해를 받지 않게 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굴착기들을 여러 번에 배치해가지고 지금 대체적으로 공사를 벌여나가고 있는데 현재 매일 150% 이상의 실적으로 하천 정리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 많은 단위들에서는 이 재자원화 사업에 큰 관심을 돌리고 여기에 힘을 넣었습니다. 재자원화 사업을 기본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방직공업 부문과 신발공업 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들에서 재자원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 신의주 신발공장, 그리고 영성 용의군인 사출 장화공장을 비롯해서 용도업 쪽 단위들이 앞장에 섰는데 모든 일꾼들이
해수 재생이라는 이 단어가 항상 머리에 지배하고 버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해수에서 재생 이용하면 보물로 된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기 단위 실정에 맞게 재자원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자원화 사업을 잘해서 그 덕을 보고 있는 각직 근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산 활성화의 열쇠는 이거 재자원화에 있다. 이거 찾아쥐고 지금 재자원화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안성에는 다 버리는 곳입니다. 이건 우리가 발전소 폐설물 가지고서는 한번 재자원을 할 수 없는가 이렇게 해서 좀 백색인재를 가지고서는 이 진흙을 버져보려고 해가지고 기본 원료가 아닌 부산물을 가지고 이 생산하다 나니까 정말 적은 원가를 들이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경제생활에 일하자고 우리 정업원들의 수입을 높이는 데 일하자 해가지고 처음 꾸린 것이 에틸렌글리콜과 벤젠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재단해서 제품을 만드니까 실제 원료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지난 시기에는 도저히 쓸모가 없다고 보아지던 폐기 폐설물들을 원료로 하는 재생 공정들이 부쩍 늘어났고 이것은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발전, 인민생활 향상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자원화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위들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공통점은 이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자원화 사업도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으면 응당한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 오물을 재자원화하자면 이 과학기술에 의거해서 과학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보물로 되기가 힘듭니다. 최근에 이제 재자원화 사업에서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단위들의 경험을 놓고 보아도 그 단위의 그 기술 역량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책임 일꾼들부터가 이 과학기술에 박식하고 이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다 중시하기 때문에 재자원화 사업에서 성과를 이루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전쟁 때 그에 비하면야 지금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꾼들이 재자원화, 국산화 이를 실현하게 하는데 머리를 쓰기만 하면은 재자원화는 곧 절약이며 절약은 또 하나의 창조입니다. 올해 재자원화 사업에서 이룩된 경험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원료 자재 국산화, 재자원화 실현을 위해서 누구나 이약하게 노력한다면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귀중한 제보들이 계속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많은 단위들에서는 이 보석 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그 경험을 일반화해서 더 많은 보석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체로 정균을 생산하자 마음 먹고 우선 구에 필요한 설비들을 갖춰 놓고 그에 맞게 과학기술을 확립해가지고 정균 생산을 자체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온실에 앉힌 보석들이 바로 우리가 자체로 생산한 정균에 의한 누타리 보석 품종입니다. 겨울 조건에 맞게 보석들을 다 이 온실에 전개했는데 보석 수확과가 높고 그다음에 보석 생육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남새에서 나오는 산소는 보석에 좋고 그다음에 보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남새에 좋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잘 융합돼서 보석 수확고를 높이는데 아주 알맞는 조건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는 닭배설물을 이용한 보석 재배 방법을 받아들여서 지난 시기 쓰던 쌀겨를 안 쓰고 수확고도 높일 수 있고 원가도 최대한 줄이게 되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보석을 생산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봉사에 이용한 6.3 찍기를 어떻게 좀 재생이용해 볼 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적으로 좀 해결해 보자 하고 윤관단위의 윤계 밑에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한번 해도 되겠구나 하고 도입했습니다. 해본 결과 거기서 영양가가 높은 사람의 건강에 좋은 이런 버섯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제35차 전국 과학기술 축전에 출품해서 1등 위원회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요리에서 기본은 원자재 선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우를 키우면서 생생한 이런 버섯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앞선 단위도 찾아가 보고 또 과학기술 이거 자료들도 보면서
우리가 자체로 습득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버섯 기르기에서 중요한 걸 보니까 온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루에 2차 내지 3차 물을 자주 뿌려주면서 습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따서 보장을 하니까 신뢰가 큽니다. 하루에 평균 5kg씩 생산한다고 보면 1년이면 그저 한 톤 800 정도 우리가 수확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당제 8차 대회를 향한 총진군에서 청년들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모든 청년들이 1950년도의 저국수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가도록 하는 데 이거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의 영웅들의 투쟁 모습을 형상한 예술영화들에 대한 시청과 함께 도서들도 정상적으로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써서 직관물에 게시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모임을 따로 조직하지 않아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들 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 소행들도 시간별로 석법판과 82전투 기록장에 제때 반영해서 동맹원들의 투쟁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계획관 수자들이 1.7배로 늘어나는 성과가 이룩되게 되었습니다. 사동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사상교양 사업을 지역별, 단위별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농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교양 사업의 기본 무대를 농촌으로 정하고 교양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전 세대 농민들이 즐겨 부른 좋은 노래들로 녹음물들과 그리고 그들의 투쟁 모습을 담은 다면체 편지물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사업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원들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 긍정적 소행들과 영농 실적을 전시 식량 생산을 보장한 전 세대 농민들의 투쟁 기쁨과 결부해서 속보에도 내고 또 음향 기재를 통해서도 제때 신속히 서기선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15일 현재 세계적으로 7,375만 9,800여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고 그중 164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전염병 전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15일 현재 유럽의 감염자 수는 2,019만 7,300여 명, 사망자 수는 46만 7,6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에서 감염자가 제일 많은 러시아에서 15일 하루 동안 2만 6,600여 명의 감염자와 57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날 하루 동안 발생한 감염자가 1만 4,800여 명, 사망자는 860여 명으로서 총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187만 500여 명, 6만 5,8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피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이 나라에서는 1만 8,4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 악성 전염병으로 해서 목숨을 잃은 사망자 수는 5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런던 시장은 감염자들 속에 19살 미만의 청소년들도 많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다가오는 명절 기간에 보다 엄격한 제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도이칠란드에서는 15일 현재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135만 2,800여 명, 2만 2,7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병원들은 감염자들로 만원을 이루었고 집중치료실들은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도이칠란드 정부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보다 엄격한 봉쇄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전염병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15일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62만 1,900여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고 그중 1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3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에 6천여 명이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나라에서는
5주일간 봉쇄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동북부에 있는 에트나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많은 양의 용암과 화산재가 날려갔다고 합니다. 해발 높이가 3,340m인 에트나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14일 완전 일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달이 태양의 표면을 완전히 가리고 완전 일식이 보존된 시간은 2분간이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전반적 지역에서 개였고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룡화 10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추웠습니다. 그리고 배감 노동자구 라손시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룡화 7도로서 평년보다 8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도 전반적 지역에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12월 17일 목요일 음력으로 동짓달 초사흘입니다. 내일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장려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이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룡화 10도 아래로 내려가서 아침까지 날씨는 춥겠지만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5 내지 7도 높아져서 낮부터 추위는 점차 풀릴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룡화 1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룡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온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도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룡화 31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홍원 지방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은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모레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이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이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동해에서 모레 센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8일과 20일이 지용의 용량으로 이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이 고기압의 용량을 받아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19일에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이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일 것이 예견됩니다. 이 기간이 전국 일평균 기온은 이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